안녕하세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34220번이고요. 현재 시각은 7월 15일 4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네요. 오늘 1.5%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28일이죠. 7월 28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또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데 어느 정도 예상치나 이런 추정치가 또 조정이 되긴 했어요. 원래 한 4,800억 정도 예상치가 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5,330억까지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확대됐어요. 지난번에 KB증권에서는 한 7천억 정도에서 많으면 8천억 정도도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좀 상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28일날 실적 발표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7천억, 8천억 이상으로만 나와준다면은 올해 한 3조 원 정도 영업이익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3조 원 가까이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DDI LCD도 그렇고 이제 OLED 패널도 그렇고 이 패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구동칩인 DDI라고 하는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OLED에도 DDI라고 하는 이런 부품이 들어가는데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이 부분들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나 OLED 부분의 DDI 구동칩이 부족한 현상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무조건 들어가야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에 픽셀을 구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 OLED 패널을 못 만드는 거죠. 사실 이제 OLED 패널을 못 만들게 되면은 또는 이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감소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는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차질을 빚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패널 가격이. 그렇게 되면 또 그게 또 하나의 호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드는데 보편적으로 LCD TV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OLED TV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DDI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을 겪는 이유는 어차피 DDI를 만들 수 있는 캐파, 생산 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TV 수요나 IT 수요나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나 이런 것들도 조금 최근에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만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는 이제 아이폰 13이 물량 20% 늘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호재죠. 왜냐면은 이번에 애플 아이폰 13의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몇만 대입니까? 5천만 대 정도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예, 이 부분들 때문에 올해 OLED 부분, 중소형하고 이런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는 건데 이 지금 아이폰이 20% 정도 OLED 패널 초기 주문량도 기존 대비 20% 증가를 시켰다라고 해요. 그만큼 애플이 아이폰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면 더 많이 만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부품이나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이폰 13의 물량을 20% 늘렸다. 한 9월 달에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늘리는 만큼 이런 부품 수요, 패널의 수요나 이런 것들도 함께 또 공급량이 기존 5천만 대에서 또 그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소형 OLED를 애플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딱 전 세계 2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LG하고 삼성밖에 없습니다. 물론 삼성이 중소형 쪽에서는 압도적이기는 한데 LG도 지금 바짝바짝 따라가고 있거든요. 대형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LG가 잡고 있고 중소형 쪽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인데 지금 이제 공급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으니까 점차 이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국 업체들 BOE나 이런 데서도
또 지금 애플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탈락이고요. 현재 LG하고 삼성에서 패널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생산량을 늘린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LG와 삼성이 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도 오늘 좀 전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좀 답답합니다. 저는 좋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좀 상승을 많이 해왔으니까 쉬어가는 것도 뭐 당연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도 가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22,000원 정도 이 자리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나름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꾸준히 조금씩이지만 티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훼손하고 내려가면 그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뭔가 이제 이 부분들을 훼손을 하는 순간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 추세가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구간 자체 22,000원, 1차적으로 23,000원, 2차적으로 22,000원짜리 이 자리는 어떻게든 좀 계속해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잘 지켜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8일날 다음 주거든요.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구나.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해요. 사실 이번에 좀 흐름이 다르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날 실적 발표를 하면 이전에 움직였고, 이날 실적 발표를 하면 이날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뭔가의 움직임을 좀 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뭐 보고는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7천억, 8천억 얘기 나오고 있고요. 어디서는 또 그거보다 낮은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평균적으로 한 5천억대 중반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가 주가를 먼저 상승으로 작용시키지는 않고 있고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뭔가 좀 방향성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실적은 까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좋을 거고요. 좋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뭐 23,000원 정도 이 구간의 1차 방어선 잘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이 흐름들, 상승하는 흐름들 계속해서 좀 연장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항은 24,700원이죠. 뭐 이거는 뭐 거의 불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나름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면서 고점은 일정한 형태 속에서 이런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거, 수렴해 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 뭐 결코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서 참 결과적으로 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이제 상승이 있었고 횡보가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뭔가 2차 상승이나 이런 강한 상승 사이클을 좀 가져가려고 한다면 뭔가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의 움직임, 뭐 저항대나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간과 과정과의 싸움 속에서 이런 이제 뭐 지킬 건 좀 지켜주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진짜 막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외인들 뭐 기관들 뭐 이건 뭐 눈에 쌍심지 키고 아주 죽어라 부어버리고 있고 매도 쳐버리고 있고, 거기다 이제 공매도나 대차장고 요새 제가 이제 좀 많이 이 종목을 좀 못 찍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그래도 좀 줄었네요. 공매도나 이런 것들 10만 주 단위고 하니까 뭐 대차장고는 뭐 여전히 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수급을 보면은 사실 진짜 이건 뭐 죽어라 하는 분위기고요.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지킬 건 또 지켜주고 가거든요. 진짜 이건 뭐 개인과 외인들, 기관들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개인 대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싸움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개인들이 절대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전쟁에서 이제 개인들이 승리로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이 외국하고 기관들은 때리는지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개선이 있어야 그래도 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수급도 좀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이고 지킬 건 지켜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호재나 이런 부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사실 좀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밑으로는 22,000원 정도, 1차적으로 23,000원 정도 지켜지는지 좀 보면서 상승으로 가져가는지 흐름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방향성을 먼저 좀 확인해 보자. 이번 28일날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방향성을 위로 좀 가져가는지, 아니면은 뭐 밑으로 흐름들을 가져가는지를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요새 이제 딱히 시장에 주도주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나 뭐 운송장비나 의약품 뭐 이런 것들 봐도 딱히 주도주가 없어요. 요새는 거의 다 테마 장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테마나 이런 것들이 또 압도하는 날이었고, 뭐 정치 테마나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들이 가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이 전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이런 쪽으로만 흐름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좀 대형주들 소외받고 하는 점이 좀 아쉽고, 근데 어차피 시장은 또 돌고 도는 거니까는요, 대형주들이 그동안 많이 가서 좀 쉬어가는 동안에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거면, 개별주들이 또 쉬어가는 흐름에서는 다시금 대형주 쪽으로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또 돌아오는 계기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동을 하게 됐을 때 또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그 시간 언제 올라갈지 언제 반응이 올지 정확히 그거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는요, 자기만의 기준, 어떠한 하나만의 기준을 두고 이 구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요거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은,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테마주 검색기라는 건데요, 이거 무료 어플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신 다음에요,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뭐 PC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뭐 윈도우 버전 다 있거든요. 이거 무료 어플이라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다 돼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다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이니까 다운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 PC 버전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갖다 쓰세요.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일단 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지킬 건 지켜주니까는요, 이번 28일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좀 추종해서 2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조금 이제 지켜보는 그런 이제 포인트에서 좀 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은 좋겠고요. 이상 뭐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습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7시 33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아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무료로 추천 나오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 어플리케이션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급등하는 테마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